강의를 하시면서 자신만의 어떤 강의 스킬,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보통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기술은 이게 있겠죠. 강의를 시작할 때 좀 어색하잖아요. 강사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육생에 강의 듣는 사람이 강사도 모르고 강의에 대해서 크게 흥미도 없는 상태에서 강의장에 앉아 있을 경우에는 그런 좀 어색하고 좀 흥미가 없는 상태를 깨트려 놔야 되죠. 그냥 깨트려 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하면서 어색한 분위기도 깨고 좀 더 흥미를 갖게 해주는 아이스 브레이킹 기법. 또 강의 스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작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기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강사와 교육생들끼리 간에도 라포를 형성시켜주는 그런 기법들을 또 제공하시게 되면, 발휘하시게 되면 훨씬 더 강의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 아시죠? 그것도 강사의 기술입니다. 나만 바라보세요. 강의하는 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강의하시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강사님이. 그래서 강사와 어떤 강의를 듣는 사람들 사이에도 친밀감을 형성시키는 라포 형성 타임도 있어야 되고요. 강의를 듣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강의장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지고요. 사람들의 집중도도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강의 스킬에는 뭐가 있을까요? 강의하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여주고 또 재미도 함께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는 기법들, 스팟이 있겠죠. 그죠? 근데 스팟이라고 하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스팟을 쓰실 때 핵심이 뭐냐면 스팟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스팟 기법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뭔가 어떤 게임을 가져왔어요. 게임을 했어요. 근데 이 게임을 하고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듣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지? 이 생뚱맞게 이건 왜 한 거지?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또 강의하다가 집중이 확 깨져요.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뭔가를 이해하게 되거나 아니면 깨우치게 되거나 느끼게 되거나 공감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스팟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강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스팟을 통해서 또 강의를 하시게 되면 강의 너무 재밌다. 지루하지 않고 이해가 쏙쏙 잘 된다. 라는 피드백을 평가를 또 받게 되시는 거죠. 그 외에 또 강의를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강사의 스피치입니다. 강사의 스피치 안에는요, 말하는 보이스뿐만 아니라 제스처, 움직임, 복장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제스처를 강의를 하실 때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고 발바닥에 본드를 붙여 놓은 듯이 너무 이렇게 한 자세로만 서서 강의를 하셔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집중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제스처를 쓰시면서 강의를 몸짓을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강의 이해도나 집중도가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스처를 잘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들어보세요. 강의를 할 때는 강의 스킬이 중요합니다. 강사에게는 강의 스킬이 중요합니다. 뭔가 와닿는 거 있으세요? 뭔가 임팩트 있으세요? 이러한 톤으로 2시간을 강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5분만 지나도 아마 사람들이 졸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근데 강사의 보이스로 집중을 시킬 수 있고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강사에게는 강의 스킬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법들. 강사에게는 강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강사에게 중요한 것은 강의 스킬이죠. 뭔가 처음 때보다는 다른 건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강의 내용을 집중시킬 수 있고 강의를 잘 듣게 할 수 있는 강의 기술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의를 이 사람은 정말 잘한다. 강의 기술력이 좋다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기술은 또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기부여를 제시하는 겁니다. 수동적이에요. 의무적으로 끌려왔어요. 크게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강의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사가 뭘 해주실까요? 이 강의를 당신이 들어야 하는 이유, 다시 얘기하면 동기부여. 이 강의가 당신한테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서두에 제공해 주시게 되면 느끼겠죠. 아, 필요하구나.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건 내가 들어야 되는 중요한 강의야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한다는 건, 강의를 잘하는 강사님들의 특징은 강의 때 동기부여를 제공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냥 무조건 재밌게만, 웃기게만 재밌게 한다고 강의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었고 배꼽 빠지게 웃고 놀고 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보니까 문을 열고 나가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뭔가 하긴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 이런 강사님들도 계시대요. 사실 강의를 잘한 건 아니죠. 그냥 시간 때우기를 잘하신 거죠. 근데 강사라면 뭔가 남김을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런 남김을 끌려온 교육 현장에서 남김을 뭔가 이렇게 가지게 하시려면, 근데 긍정적인 좋은 기억, 남김을 두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동기부여를 제공해서 스스로가 알아서 필요한 부분을 강의에 집중하고 들을 수 있게끔 하시는 거. 그것이 강사가 갖춰야 될 기술력이자 스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하시게 되면 정말 강의를 사람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잘 듣게 되겠죠. 그러면 강의를 참 잘하는 강사님이다 라는 말씀도 들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의 기술은, 강의 스킬은 강사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신만의 강의 기술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거 있죠. 참여교수법. 풀 버전은 학습자 몰입 참여교수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나 어떤 기업체 사내 강사가 있는 곳에 이 기법을,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참여교수법이라는 이 단어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까지 다 완료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신은 강의에 어떠한 기법을 도입하겠다, 어떠한 교수 스킬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강의를 하겠다라는 자기만의 어떤 스킬을 한번 개발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여교수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 자기만의 어떤 교수법들을 나름 개발해서 그것을 자기 강의에 도입하다 보면은 그게 또 색깔 있는 자기만의 강의가 이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또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서 아, 이 강사의 특징은 이런 게 특징이야 라고 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강의 스킬, 강의 교수 스킬을 개발을 하셔서 강의에 한번 도입을 잘 시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